수정동 산복도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전쟁으로 생겨난 판잣집들 위에 그대로 양옥집들이 들어섰다. 자투리 땅과 좁은 공간에 맞춰 지은 기형적인 집들이다. 이곳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이순권 씨의 집도 마찬가지다. 판잣집의 흔적 때문에 이순권 씨의 옥상은 유별나다. 시간당 3,000원. 이순권 씨의 집 옥상은 유료 주차장이다. 이 원래 일 단지인데 집이 저 집매로 단지인데 이어가 저 재개발지가 돼가지고 그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 옥사 주차장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준다대요. 집을 지으려니까. 그래 옥사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 전부 일 전부 다 한 길에 지금. 좁은 도로에 빽빽히 들어서서 담장도 없이 포개진 집들. 아파트 빌딩 틈새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집들이 바로 현대식 판잣집이다. 부산에 판잣집이 들어서게 된 건 6.25 전쟁을 거치면서부터다. 판잣집은 처음부터 살아남기 위해 지어졌다. 이 집에서 사람들은 전쟁의 고통과 희망을 나눠 가졌다. 그 나누는 삶의 흔적 속에 판잣집이 있다.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부산의 중앙시장. 이 시장 한켠 3층 건물 옥상엔 마을이 있다. (1970년대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동네. 이 옥상 마을에 115가구 400여 명이 살고 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아파트인 줄 알았지. 근데 올라오니까 완전 별천지야. 별천지. 처음에 딱 오셔갖고 느낌이 어떻대요? 그래요. 아니 너무 황당하지. 이런 도심 뭐라 하나 이 건물 위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하여튼 우리 집에 손님 오는 사람들 치고 전부 다 첫 마디가 엄마 이 말만 하는 거 얘는 없는 거야. 하여튼. 이런 동네도 다 있냐고. 전부 아파트라 생각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혔다 생각하고. 근데 올라오면 그게 아닌 것이.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놀라는 거야 그냥. 이런 동네도 다 있냐고. 오늘은 단상일날이다. 오늘은 단상일날이다. 8시부터 노는 나라에서 30년 전의 모습을 닮은 이 마을에선 아이들의 노는 모습도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너른 마당이라 불리는 동네의 유일한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아직도 이 빌딩 위의 판잣촌에서 마당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간이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구분은 거책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나눠집니다. 마당에서 반상회를 하는 모습도 예전에 많이 보던 익숙한 모습이다. 월 22만 원 이하, 재산은 2,800만 원 이하, 자활보호 대상자는 월 소득이 23만 이하. 여기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18세 어려운 시절 화장실과 우물을 함께 나눠 써야 했던 판잣집 시대의 이웃 간의 정. 옥상 마을엔 아직도 그 정이 남아있다. 시장을 짓고 나서 영세민들이 살아야 될 집이니까 그때 돈이 참 귀했습니다. 또 시장 짓고 부담하고 하는 영세 사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부담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서류도로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허락이 치이고 또 사전에 모두 다 내끼 모두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엄마가 이래 지어가지고 그래서 참 새마을 운동을 했지요. 예, 그 당시로서는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도심의 빌딩 위에 생겨난 기형적인 마을. 전쟁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판잣집들이 도심의 옥상으로까지 올라갔지만 판잣집이 지니고 있던 공동체 의식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오가며 마주치는 사람들과 정을 나누던 골목길이 이 옥상 마을엔 여전히 살아있다. (100년) 전 일본인들이 부산에 들어와 가장 먼저 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광복동이다. 좁은 도로폭이 당시 모습을 말해준다. 판잣집 이전의 시대,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모습의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일본인들에 의해서였다. 거리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은 물론 건물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지만은 자리하고 이런 길들, 길 모양은 뭐 그대로죠. 남아있는 이 두자남짓한 도로의 폭이 당시엔 신장로라고 불리는 넓은 도로였을 것이다. 길 모양, 이거는 그 당시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1935년, 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청 앞 광장이죠, 여기가. 예, 이 계단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 모양을 찍은 사진들, 그런 기록 사진들이 아직 그 자료로 남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정도가 옛날에 그 일본 경찰서가 있던 자리고, 그 뒤가 일본 부청이 있던 일본 이사청하고 부산 부청이 있던 자리일 겁니다. 부산에 벽돌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곳. 일본인들은 이 일대의 터를 잡은 후 근대적 행정 조직에 맞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은행을 비롯한 세관과 기차역, 상품 진열관 등이 계속해서 지어졌다. 일찌감치 서양의 건축 기법을 도입한 일본은 20여 년의 실험을 거쳐 이 땅에 건물을 세웠다. 그래서 이 건축물들은 일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었다. 지금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은 사라진 것들에 비교하면 소규모 집들에 불과하다. 근대 건축물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당시 부산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인구 30만이 살기에 적합한 계획된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던 것이다. 부산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은 전쟁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다음 날부터 부산역엔 하루 1000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기차를 타고 도착했다.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계획된 도시 부산. 여기에 70만의 피난민들이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밀려들었다. 전쟁이 일어난 첫 해, 부산항을 통해 피난 온 사람들만 10만 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원산이 고향인 피난민 김종익 씨와 김철 씨도 끼어 있었다.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하여튼간에 여기도 그냥 깜깜해. 불빛이 별로 없었어요. 예, 불빛이 없었고 그 다음에 1년, 2년 그다음에 지나고 53년도는 그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때는 벌써 저 이제 중턱까지 판자 집들이 있어가지고 불이 상당히 많았거든. 지금 부산항의 야경은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쟁 이전에 조용하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깜깜하던 주변이 화려한 조명으로 뒤덮인 것이다. 사실 그것은 산 중턱까지 뒤덮은 판잣집들에서 새어나온 불빛이었다. 전기도 귀했던 시절, 멀리서 본 그 화려한 조명은 판잣집의 호롱불 수만 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 배가 들어오다 보면은 그 산 중턱까지 불빛이 보이니까 고층 건물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지. 불만 반짝반짝하니까.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고층 건물이 없거든. 그게 판잣집입니다. 하나하나의 판잣집인데. 전쟁으로 인해 부산은 도시 전체가 판잣촌으로 변했고 판잣집은 계속해서 한 채의 땅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산 전체를 갉아먹으면서 뻗어나갔다. 항구에서 부산의 밤을 밝히던 그 판잣집들은 지금도 모습만 달리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는 초량교회. 붉은 벽돌 교회당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는 이곳엔 지금 새 건물이 들어서 있다. 100년의 교회 역사는 자료실에 들어간 지 오래다. 예. 그 당시에 뭐 사진들이 여러 카트가 있었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 건물 사진을 이렇게 역사 자료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 교회당의 명성을 말해주는 물건은 한 구석에 따로 모셔져 있다. 우리가 철거하는 공사 가운데 여기 역사 자료실에 벽돌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벽돌입니다. 깨진 벽돌 5장. 이것들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붉은 교회당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불어닥친 개발 붐은 오래된 벽돌을 드러내고 뾰족한 종탑도 없애버렸다. 그 작고 아담한 빨간 벽돌집 교회당 자리엔 크고 반듯한 건물이 들어섰다. 우리가 1960년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넘겨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가 생기니까 이전에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부분에서 좀 문명의 이기들을 혜택을 좀 누리자는 어떤 역사 의식보다는 그런 좀 편리함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찾다 보니까 우리들 나름대로 빨리 현대식의 어떤 건물들이 안 필요하겠나 그런 의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아쉽게도 지금은 사진 한 장만으로 빛바랜 사진만으로 우리가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한동안 헌집을 부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었다. 돌조각 장미 문양으로 유명했던 이 은행도 철거되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옛집을 헐고 그 자리엔 크고 반듯한 현대적인 건물이 세워졌다. 화려했던 세관 건물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비잔틴풍에 섬세했던 이 건물은 1978년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철거됐다. (1960년대) 이후 판잣집은 언제나 철거 대상 1호였다.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판잣집을 대신해 성냥갑 집들이 들어섰다. 것은 부산 영도에 건설되고 있는 600채의 난민주택인데 이 집은 매호당 6명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이고 이 마을의 부대 시설로서는 비용원, 창고, 타가소 그리고 교배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판잣집 시절의 골목길과 동네 마당도 함께 사라졌다. 지금은 이제 뭐 세대가 많이 변화돼가지고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뭐 버스 없고 이럴 때는 다 뭐 저 밑에서 걸어 올라오고 걸어 내려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500짜리 하나만 뭐 그냥 타고 올라오긴 해. 세월이 흐르면서 판잣집 자체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동네 사람들로 붐비기 일쑤였던 골목길도 이젠 텅 비었다. 옛날에는 뭐 집에 들어가면 뭐 도단지 그거 뭐 들어가면 뭐 후끈후끈하고 땀이 지들 줄줄 흐르니까네 뭐 한 숟가락 먹고 뭐 골목에 나오고 바쁘지 뭐 골목이 시원하니까네. 지금 뭐 골목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뭐 조금 더우면 뭐 선풍기 틀어놓고 뭐 앉았지 뭐 부채 들고 앉았지 뭐 골목에 나올 일이 없어요. 뭐 옛날에 그 모습, 그 풍경이 지금 참. 판잣집 시절의 골목길. 아이들의 웃음과 떠드는 소리로 가득하던 그 골목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아련하다.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지어진 판잣집 10여 채가 아직도 남아있다. 여기가 판잣집이 돼 있고 그 위에 스웨트를 위에 50년이 더 된 판잣집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함께 묻어있다.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거라면은 미군 부대에서 나와 있는 시멘트하고 모래밖에 없으니까요. 자갈이라는 것도 없고 그 위에다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덧바르는 거죠. 혹시 여유가 되면은 망 같은 걸 칠해놓고 흘러내리지 않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건 모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건 초벌 바람이네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요즘 나중에 다시 덧바른 거네요. 그때는 이 집이 좋은 집이지. 이 저거 벽돌을 붙였다 그러면 좋은 집이라. 저 학구방에 판자로 갖다 집이 많이 했는데. 요새 와서 이게 이제 핫바리가 되었지. 당시로서 아주 좋은 집이었네요. 그때는 세면을까지 발랐다 하면 좋은 집이야. 남아있는 판잣집은 전쟁의 와중에도 꿋꿋이 살아남았던 피난민들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버려진 목재나 손에 잡히는 모래 한 줌으로 만들어진 판잣집은 생존의 흔적이다. 이것들 갖다 그대로 이건 진짜 40년 넘은 것 같아요. 사진 거 보면 조개 덩어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그냥 해변에서 그냥 바로 모래를 갖고 온 거죠. 바다에서 모래 이만큼 얻어오고 시멘트 얻어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붙여놓은 자식들입니다. 지금 이거 많이 떨어지면 요즘 시멘트 많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그야말로 그 생존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모래 한 줌 주워오고 나무 판자기 하나 주워다가 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어 산 거죠. 그야말로 이건 전쟁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도 판잣집 허물기는 계속되고 있다. 판잣집은 언제나 사라져야 할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뜯겨나간 것은 집뿐만이 아니었다. 반듯한 새 집을 짓기 위해 수많은 판잣집들이 해체되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집과 함께 헐려나간 것이다.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이미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얼마 흔적이 남지 않은 그런 어떤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골의 마을에서 느끼던 그런 어떤 이웃과의 끈끈한 그런 정이 아직까지 기능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건축을 하고 많은 주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렇지만 다시 찾고 싶은 이런 어떤 주거 공동체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 힘든 시절에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판잣집으로부터 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판잣집은 소중했던 시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름다운 집인 것이다.